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타성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과 관련된 이 단원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살붙여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교재 한번 바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를 한번 볼게요. 당신은 참 살기 힘들었어요. 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죠. 일단 여전히 그 부정과 부패, 그러니까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왜 그 부정부패, 매관매직 알죠? 그리고 삼정의 문란 알죠? 그게 계속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흥선대원군 때 그걸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흥선대원군은 물러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게다가 세도정치기에는 또 없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또 더 추가가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외국상인의 침투 본격화. 네, 이 외국상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초기에는 그 간행의정 심리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모곤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외국상인들이 들어와요. 내지까지 들어와요. 다른 조약들도 이제 맺어지면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외국상인들이 지금 마구마구 침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동학이 확산됩니다. 동학은 이제 창시된 것은 이제 최재욱이 경주에서 나오게 되죠. 인내천과 후천 개벽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정부는요, 교주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 이 동학의 그 교세 확장을 보면요, 동학의 확산을 보면요, 최시영이 1870년대 후반부터 뭐 동경대전 용감 유사를 편찬해가지고 굉장히 교세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해요. 처음에 나왔던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운동 형태는 뭐냐면 교조신혼운동으로 출발해요. 교조신혼운동은 뭐냐면 지금 최재우가 처형당했잖아요. 혹세 무민한다고 해서 처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이 동학이 어떤 그 정통성이라는 게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사교가 아니란 말이죠. 예. 국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교조, 최재우의 그 명예를, 신원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요. 자, 교조신혼운동의 전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주 3례 집회가 있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복합상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집회도 하는데 그 이전까지의 이 집회에서는요, 요 공주 3례 집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 요구예요. 교조신혼운동. 그런데 이 보훈집회 가면요, 교조신혼운동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구까지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집회에서 말이죠. 농민 중심의 정치운동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빵! 하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입니다. 먼저 고부농민 봉기를 볼게요. 자,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있습니다. 여러 고부봉기하고 이 제1차 농민봉기가 있는데요. 그 봉기의 어떤 그 주로 그 배경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고부농민봉기에서는 조병갑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1차 농민봉기, 다른 말로 이제 백산봉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봉기에서는 안핵사 이용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네, 조병갑이냐, 이용태냐,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고부농민봉기에서 만석보, 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수지잖아요. 저수지를 왜 만들었냐면 저수지를 쓰려면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돼요.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수지를 만들어요. 나쁜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조병갑 쫓아내고 만석보를 파괴하는 그 일이 바로 이 고부농민봉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부농민봉기가 이렇게 가라앉았는데요. 이걸 조사하러 왔던 이 안핵사 이용태가 이 고부농민봉기 이 주모자들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빵 하고 터지는 것이죠. 자, 무장에서 농민봉기했고요.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면서 백산봉기 하면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그 다음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황토현 전투가 먼저고요. 황룡촌 전투가 다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 순서 잘 보세요.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 나올 거냐면 순서. 요 흐름 묻는 문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니까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자, 결국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전주성을 점령했는데 이러자 이 정부가 말이죠, 청나라한테 또 SO를 치는 거예요. 이모골란 때도 그랬고 갑신영민 때도 그랬고 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나라한테 또 원병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갑신정면 텐진조에게 의해 가지고 통보해야 된다는 거, 일본이 그 통보를 받고 일본도 군대를 보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전쟁의 기운이 막 나오자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정부가 농민군들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전주 화약을. 자, 전주 화약으로서 농민군이 해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폐정개혁을 실천하고 있죠.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정청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집강소 설치하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개혁, 동학농민운동 때 주장되었던 그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전주 점령하고 전주화약 체결하고 집강소 교정청 설치도 개혁을 지금 단행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1차 개혁, 1차 농민봉기의 어떤 흐름이라면 1차 농민봉기에서 2차 농민봉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 그 분수점이 뭐냐면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경복궁 점령이에요. 예.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이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군국기무처 설치와 개혁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일전쟁도 또 일으킵니다. 자, 이러자 농민군들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지금 해산됐잖아요. 이 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제2차 농민봉기가 되는 거예요. 제2차 농민봉기, 남접과 북접. 요건 이제 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학 농민군의 조직이에요, 조직. 예. 뭐 교회 믿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신방 갈 때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걸 접이라 그래요. 남접과 포접제라고 하는데 남접과 북접, 이 위치죠.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요. 제 1차에서는요 연합하지 않아요. 근데 2차에서는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논산 직결한 다음에 이제 우금치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패배하죠. 우금 전투에 패배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은 결국 이렇게 잦아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차 농민봉기의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그 반봉건적 요소가 좀 더 강하고요. 제2차 농민봉기에서는 제 반외세적인 어떤 요소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흐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교조신흥운동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안핵사 하면 이용태, 1차 농민봉기의 그 원인, 제폭구민, 보구간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집강소,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설치한 자치적 개혁기구이다. 이에 맞서 양반들은 민보군을 조직할 동학농민운동을 탄압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이와 관련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순서. 고부농민 봉기, 1차 봉기, 황룡촌 전투, 이거 황토현 전투, 그 다음이 황룡천 전투, 그 다음이 전주화약, 전주성을 점령하는 그런 순서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꼭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은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예요. 2차 봉기에서는 지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한다 그랬죠? 논산의 집결, 남북접 연합해서 우금치, 여기서 지금 싸우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봉건 운동이었고요. 반외세 운동이었다는 거. 특히 패전개혁안에서 왜 반봉건 운동이냐면 패전개혁안에서 이제 신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균분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봉건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반외세 운동은 당연히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반봉건과 반외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어떤 과제였거든요. 이 시대적 과제를 가장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갑신정변은 소수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죠.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는데 실패했고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인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냐 이거죠.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주장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이 시대의 정신과 일치한다면 그런 주장들은 이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갑오을미 개혁이라는 것이죠. 자, 갑오개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오개혁이 나오기 전에 교정청,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전조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들은 집광소 설치하고 그리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맞서서 동학농민군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자주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정청은 자주적 개혁이 상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지 이걸 방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일본 주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갑오개혁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경복궁 점령이라는 키워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교정청을 폐지하고 비상입법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먼저 정치입니다. 개국기년, 이제 청의 연호 쓰지 않아요. 네, 개국기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쭉 개국 몇 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내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죠. 왕권을 좀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합니다. 의정부 6조잖아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조선은요. 의정부 6조 체제를 의정부 8아문 체제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경무청을 신설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제면에서의 개혁은요. 탁지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갑신정변 때 그 14기조 개혁안에서도 재정의 일원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호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신정변 14기조 개혁안 딱 보시고 나서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조금 이따 홍범 14조 딱 보시고 뭔지 아셔야 돼요. 헌의 6조 딱 보시고 뭔지 아셔야 돼요. 근데 뭔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 키워드를 뭘로 잡냐면 재정의 일원화 기구로 좀 잡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재정의 일원화를 호조로 하자는 얘기는 갑신정변이고요. 재정의 일원화를 탁지 아문으로 하자는 얘기는 갑오개혁이고요. 재정의 일원화를 탁지부로 하자는 것은 독립협회입니다. 자, 그런 거 키워드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자료를 봤을 때 금방 이게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 은본위 화폐 제도를 또 채택합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 은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폐를 찍어낼 때 은이 있는 만큼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 급납제. 세금을 낼 때 뭘로 내나? 화폐로 내라는 얘기죠. 도량형의 통일. 자, 이와 같은 그런 개혁들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신문제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몇천 년 동안 존재했던 그 신문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폐지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혼의 금지라든지 과부의 제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다 동학농민운동 때 패전개혁안에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이에요. 네, 수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문과 연좌법 폐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갑오 1차 개혁의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갑오 2차 개혁의 내용들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을미개혁의 내용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딱 봤을 때 이거 갑오 1차 개혁이네. 이거 갑오 2차 개혁이네. 이거 을미개혁이네. 이걸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네,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제1차 갑오개혁은 주로 중앙개혁을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중앙개혁을. 제2차 갑오개혁은 주로 지방개혁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조금은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1차 갑오개혁 때의 법령이죠. 네. 요거 이제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다는 거. 여러분들
왜 개항하고 나서 그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그 본부가 뭐라 그랬죠? 통리기무아문이라 그랬죠?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본부가 어디다? 군국기무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섭정.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군국기무처. 네. 군국기무처.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개혁 추진기구로 이곳에서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되었다. 군국기무처는 3개월 동안 210건의 개혁안을 처리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개국기년.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조선이 개국한 해 1392년이죠. 개국한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거 갑오 1차 개혁부터 도입된 겁니다. 8아문. 네, 의정부 6조에서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뀐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주적 어떤 개혁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정청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종 31년 6월 24일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패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한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 힘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일본인들이 끼어들면 막고자 했다. 6월 16일 교정청에서 협회 조건을 결정하여 전국에 보내 시행하였다. 왜냐면 동학농민군과 화약을 지금 체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학농민군들이 이걸 수용을 해야 동학농민군이 해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교정청에서 지금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시행이 안 된 거죠. 왜? 일본이 이걸 없애고 뭘 설치해요? 군국기무처 설치하니까. 자, 군국기무처가 나옵니다, 여기. 첫째, 군국의 근무 및 일치 사무개혁을 담당한다. 둘째, 군국의 기무는 본처에서 의결한 후 뜻을 품하여 시행한다. 셋째, 의원 10인 이상 20인이야. 넷째, 군국에 관한 사무는 일단 모두 회의에 올려 상의할 것. 다섯째, 회원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여덟째, 회원이 논의한 안건의 가부는 다수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개국 503년이죠. 이게 개국기년이에요. 개국기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을 버린 거죠. 갑오 1차 개혁의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딱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이제 핵심 개념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1차 갑오개혁을 배웠고요. 자, 이제 제2차 갑오개혁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갑오개혁에서는요. 청일전쟁에서 여러분들 일본이 승세를 잡아요. 잡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조선의 내정 간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자, 개혁의 추진. 1차 갑오개혁이 있을 때는 이 흥선대원군은 좀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개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 퇴진시키고요. 친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효. 박영효는 여러분들 급진기아파 갑신혁명 때 참여했던 인물, 일본에 망명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박영효와 서광범을 개혁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군국기무처를 폐지해요. 제2차 갑오개혁에서는 군국기무처 폐지가 됩니다. 1차 갑오개혁에서 군국기무처가 존재한 거고요. 2차 갑오개혁에서는 폐지해요.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 내각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자, 개혁의 과정을 보시면요.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요 홍범 14조의 내용은요. 이제까지 갑오 1차 개혁했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이런 방향의 개혁을 하겠다. 이런 걸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럼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 이게 중요하죠.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각제를 시행한다는 것. 8아문을 7부로. 지금 여러분 의정부 8아문 체제였죠. 1차 갑오개혁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2차 갑오개혁에서는 내각 7부가 되는 거예요. 의정부 6조, 의정부 8아문, 내각 7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 8도를 23부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8도를 23부로 개편하고 있다. 근대식도 재판소 설치해요. 이건 뭐냐면 지방관의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소 설치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판소 설치는 여러분들 그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잘 활용되는 선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재판소 설치는 몇 차 개혁?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지방관 여러분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법, 행정, 군사 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사법 기능을 빼는 거죠. 예, 사법 기능은 어디서? 재판소에서. 이제 지방관은요 재판할 수 없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군사적으로는요,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훈련대와 시위대 설치. 경제적으로는 징세기관을 일원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사에서 친위대와 진위대가 등장할 거예요. 그 친위대와 진위대는 여러분들 을미기역 때 설치가 되고요. 훈련대와 시위대는 2차 갑오개혁 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해요. 예,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의 관제.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2차 갑오개혁이었습니다. 이 교육입국 조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을미개혁을 한번 볼까요? 을미개혁. 청일전쟁의 종결로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기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나라가. 그죠? 자, 어떤 걸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들어갔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요동반도를 내주는 거예요. 자, 요동반도를 내주면서 일본이 이제 중국 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이 만주 지역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삼국 간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구 열강들이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일본 세력을 약화시키죠. 일본 결국 어떻게 해요? 요동만 돌려줘요. 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민주정부가 뭐야?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네? 어떤 나라? 러시아. 그럼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개혁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친러, 친미파의 연립 내각이 수립되는데 이게 바로 제3차 김홍집 내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권 돌려줬죠. 그렇지만 조선에 대한 영향력까지 돌려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겁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이러면서 친일 내각을 수립을 했고 이 친일 내각이 시행했던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혁의 내용을 보시면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소학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체사를 실시하고요. 단발령을 또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 자, 여기 바로 사회면사드 개혁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발령이에요. 태양력과 단발령,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남자들이 상소를 틀고 왔는데 그걸 탁 잘라라. 이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 사회가 좀 혼란해져요. 이때 이제 친위대와 진위대, 아까 그 훈련대와 시위대는 2차 갑오개혁이었죠. 친위대와 진위대는 을미개혁에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갑오개혁.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범 14조. 국왕이 자주 독립을 선언한 최초의 성명으로 행정, 재정, 교육, 관리, 임용, 민권 보장 등을 규정한 제2차 갑오개혁의 기본 강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범 14조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 간섭이 나오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요동반도를 가져가잖아요. 요동반도를 획득하게 되자 이를 경계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포기하게 한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 만주와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과 러시아는 라이벌 관계고 일본과 러시아는 언젠가 한번 붙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붙죠. 그게 뭐예요? 1904년부터 전개되었던 러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홍범 14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 1차 개혁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홍범 14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갑오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또 전개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2차 갑오 개혁 그 과정에서 또 홍범 14조 나온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전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의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이거는 이제 청과의 사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구체화된 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조선에서 완전히 손댄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밝혀 행할 것. 조세 과징과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면, 자, 재정의 일원화 탁지하면 나오고 있죠?
왕실 비용 및 각 관부 비용은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세운다. 지방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요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 설치가 되겠죠. 사법권을 재판소에서 이제 시행하니까. 사람을 쓰는데 문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선비를 구함에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의 등용을 넓힌다. 신문제 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그 홍범 14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발령입니다. 이건 뭐예요? 을미개혁 나온 거죠. 을미개혁 때. 자, 이건 정말 아주 이건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야기시켰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한다. 목숨까지 끊으려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신체와 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터럭만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강제로 잘려요? 강제로 이렇게 뭐 잘려요? 어유, 이거는 뭐 불효 이상이죠. 그죠?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어미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지는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랬겠어요, 사람들이요. 그죠? 또한 인가에 들어가 조사해서 찾아 헤매니 깊숙이 숨지 않고서는 머리를 깎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 손님으로 왔다가 상투를 잘리니 모두 상투를 집어서 주머니 속에 감추고 통곡을 하며 성을 나갔다. 무릇 머리를 깎인 자는 빡빡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또 남겨놓아 장발승 같았다. 오직 부인네와 아이들만 깎지 않았다. 학부 대신 이도제는 이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이 단발령의 시행이 그 사회에 가져온 그 큰 영향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살펴봤고요. 자, 다음 이제 Q&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은 왜 조선에서 발생하였나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청나라 들어왔을 때 어느 조약?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 알리죠. 그 사실을. 그러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결국 일본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어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 1884년 갑신정변 때 창덕궁에서 청군과 일본군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일본이 패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언젠가는 한번 청나라와 한번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1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 정확히 10년 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거는 일본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을미사변문입니다. 자,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청으로부터 배상금 2억 양과 함께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등을 할양받았다. 랴오뚱반도의 일본 할양에 반발한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이를 저지시켰다. 이게 삼국간섭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은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친러 정책을 추진하자 2차 갑오개혁을 주도하던 박영효는 명성황후를 폐위시키려 하다가 음모가 발각되어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네, 2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이 박영효, 영모 사건에 휘말린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박영효가 명성황후를 폐위시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영효는 영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를 계기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김홍집, 김윤식, 이범집, 박정양 등 미국 및 러시아와 가까운 인물을 등용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반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일본은 이낙어일 바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 세력을 배격함 정책을 주도하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명성황후 시해하는 그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동학농민운동부터 갑오개혁까지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농민 봉기가 일어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항상 이제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연도가 나오면요, 연도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지금 80년대죠? 80년대예요. 쭉 와가지고 지금 90년대 초반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93년까지 왔네요. 요 이후에 이제 1894년도에 갑오개혁이 전개가 되겠죠.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고, 그죠? 자, 그러면 그 앞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왜 농민들은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 1번, 곡물 수출 증가로 물가 폭등, 당연하죠. 물가 폭등했어요. 정부는 배상금 지불 등으로 재정이 궁핍해졌다. 궁핍해지니까 세금 더 많이 걷겠죠. 농민들이 힘들어지죠. 맞고요.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거 삼정이라고 하는 건 세금책이거든요. 삼정의 문란이 세도 정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흥선대원군 때 이거를 시정하려고 했지만 흥선대원군 물러나면서 삼정의 문란은 계속 전개가 됩니다. 맞고요. 청일 상인들의 경쟁으로 조선 상인들이, 이제 상인들도 막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상인들도 또 피해를 보겠죠. 맞는 내용.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조선 내정 개혁을 강요했다. 요것도 사실은 이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의 원인이죠. 근데 지금 발문은 뭐냐면 1894년 이전 농민 봉기가 일어난 시대 배경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5번은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5번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구가 설치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가가 뭐예요? 가는 교정청입니다. 그죠? 가는 교정청이었어요. 그러면 이 교정청이 설치되기 직전, 자, 교정청이 설치되기 직전, 요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기에서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교정청은 여러분들 왜 설치가 되었죠? 교정청이 설치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주 화약이었어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이 교정청이 설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농민 봉기, 요 교정청 이전에는 1차 농민 봉기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면 되고, 교정청 이후에는 이제 경복궁 점령하고,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2차 농민 봉기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골라볼게요. 기억, 동학의 남북 접군이 논산에 집결했대요. 남북 접군이 논산에 집결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남북 접군이 논산 집결. 이거는 2차 농민 봉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 그렇죠? 전주화약은 맺고 해산하였다. 청과 일본이 각각 조선에 파병을 하였다. 네, 지금 전주화약을 체결한 그 배경이 뭐냐면 청과 일본이 지금 막 조선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의 어떤 그 기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기를 느껴가지고 결국 이제 전주화약을 체결한 것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독립협회는 너무 또 생뚱맞네요. 독립협회는 뒤쪽으로 가야죠. 동학농민도 다 끝나고 나서 고종의 아관파천 그 시기에 독립협회 활동하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에서의 그 흐름 잡는 문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시험에 꼭 나오니까 1차 농민 봉기에서 2차 농민 봉기의 흐름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학농민 운동의 의의 및 한계입니다. 자, 의의. 반봉건 운동이었다. 반외세 운동이었다. 한계는 뭐다? 이거예요. 자, 반봉건 운동. 입헌 군주를 주장하나요? 동학농민 운동에서는요, 어떤 정치 체제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반봉건에서 조세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당연하죠. 네, 갑신정변도 그랬고,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도 그랬고, 조세 제도의 개혁은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외세 운동,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의 항의. 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은 여러분 갑신정변 직후에 나온 것이죠. 시기가 맞질 않아요. 거의 한 10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한계,
농민층 이외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죠. 예, 여기 이제 한계가 될 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양반들이 또 앞장서기도 해요. 예, 양반들은 이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층들도 그 공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고종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배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뭘 했어요, 지금요?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 견제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여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벌어지잖아요. 을미사병이죠. 이건 뭐 그냥 정답 1번을 그냥 바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발표한 이후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떤 글인지 한번 볼게요. 양호 창의군의 영수 전봉준이 삼가 충청 감사기 글을 올립니다.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국왕을 핍박하고, 자, 여기 키워드 등장했네요.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국왕을 핍박했다. 이게 결정적 키워드죠. 이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이야기예요.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백성들 뒤흔들어 놓았으니 어찌 참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대신들은 망령되이 자신의 몸만 보존하고자 위로는 국왕을 협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외놈과 내통하여 남쪽 백성들의 원망을 사자 친병을 망동하여 선왕의 적자들을 해치고자 하니 실로 무슨 뜻이며 마침내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 것입니까? 자, 이건 지금 경복궁 점령. 그러면 경복궁 점령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진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경복궁 점령 이전을 1차 농민봉기, 이후를 2차 농민봉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2차 농민봉기에서 여러분들 남북접의 연합이 있겠고, 이 남북접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금치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더 있네요. 더 읽어봅시다. 금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실로 그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편단심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제거하여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충청 감사께서도 깊이 반성하여 죽음으로써 의를 함께 한다면 천만당일 것입니다. 갑오 10월 16일 논산에서 삼가 올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주 화약을 맺고 스스로 해산한 것은 이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고부관할 습격 훨씬 이전이죠. 고부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점령, 전주 화약이니까. 황토현 전투 이전이죠. 충청도 보은에서 이건 뭐 고부봉기보다 더 이전이죠. 보은 집회잖아요. 이건 교조신혼운동 틀렸고요. 여기 우금치도 나오네요. 우금치.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나오는 문제예요. 1차 농민봉기와 2차 농민봉기의 그 흐름을 묻는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기구에서 실시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씁니다. 첫째, 군국의 근무 및 일체의 사무개혁 담당한다. 아하, 이거 뭐예요? 군국 기무처겠네. 그죠? 둘째, 군국의 기무는 본처에서 의결하는 뜻을 품어야 시행한다. 쭉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군국 기무처. 이 군국 기무처가 시행했던 개혁을 우리는 몇 차 개혁? 1차 개혁이라고 단행합니다. 1차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차 개혁에서 실시된 그 개혁 내용이 뭐냔 말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1차 개혁의 내용도 아셔야 되고 또 2차 개혁의 내용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을미 개혁의 내용도 아셔야 된다고. 예,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요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신에 여기 꼭 나올 건데 꼭 아셔야 합니다. 8도를 23부로 개편한다. 지방 조직이니까 2차 개편이겠죠.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맞죠?
의정부 6조를 의정부 8아문으로 바꾸죠. 2차에서는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바꾼다 그랬어요.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다. 이거는 을미개혁대. 훈련대와 시위대는 2차 갑오개혁대. 그렇죠? 탁지아문으로 제정을 일원화했다. 그렇죠. 탁지아문의 제정이 일원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청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 야, 이거 뭐 처음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정한다.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펑우 제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랴오뚱반도 지금 넘어가네요. 지금 뭔지 알겠다 이거. 배상금 2억 량을 일본에 지불한다. 새로 사스, 충치, 수저, 항저우 네 곳을 개항한다. 자, 이건 바로 청일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는 것이죠. 그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이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모노세키 사건을 체결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 계기가 된 사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기야 뭐 청일 전쟁이었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동학농민 운동이겠죠. 그죠? 순서는 화살표 거꾸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읽어봅시다. 이모군란 때 일본군의 피해 상황을 알아본다. 이모군란 이거 훨씬 이전이죠. 시기 안 맞아요. 갑신정변도 훨씬 이전입니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 갑신정변이 일어난 직후에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점령 벌어지죠. 세트로 묶으시면 돼요. 시기 안 맞아요. 부들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신정변, 거문도 불법 점령 전후에서 중립화론 아니죠. 그죠? 이 세 가지는 뭐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연결 고리가 있는 그런 세트 문항들이네요. 동학농민 운동 당시 청군과 일본군의 움직임 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이해부터 비로소 청국 기년을 폐지하였다. 이게 연호 안 쓴다는 얘기예요. 청나라 연호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영원문을 허물고 삼전도비를 넘어뜨렸다. 영원문은 서울의 서대문 밖 면리 지점에 있었는데 명나라 때에는 연조문이라 불렀고 순치 이후에는 영원문이라 고쳐 불렀으니 중국의 사실을 맞이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삼전도비는 한강 삼전도에 있었는데 정축년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뒤에 청나라 사람들이 억지로 우리나라의 그 전공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청국 기년을 폐지했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드디어 개국 기년을 썼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이거 1차 갑오개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옳은 설명을 적절히 골라볼게요. 또 있네요. 더 읽어볼게요. 이때에 이르러 청국과의 단절이 이미 분명해지고 4대의 의절이 모두 폐지된 까닭에 여기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가진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대대로 조국을 바치던 치욕을 싣게 되었고 나 개인의 원수를 갚게 되었으니 개화의 이로움이 어떠한가 라고 했다. 자, 군국 기무처에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게 1차 개혁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통리기무함은 이거는 개항 직후 개화정책이라고 그랬죠. 틀렸고요. 교정청은 뭐예요, 여러분들? 교정청은 전조화약 체결하면서 농민군들은 폐정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집방소, 그리고 정부는 교정청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국기무처니까 이거는 군국기무처 앞이에요. 틀렸습니다. 을미사변은 여러분들 을미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뒤쪽이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가 개혁전과 갑신정변 훨씬 이전이죠. 정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심한 온술 서술형 문제를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작년 3개월 동안 무슨 사연으로 고부 등지에서 민족을 크게 모았냐? 고부 군수가 조세에서 정한 것보다 수만 양을 더 거두어 민심이 억울하고 통한스러 의거가 있었다. 고부에서 나는 일으키는 뭐 했냐?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 다 들려주고 저것이 불어버렸다. 그 후에 어떤 일 했냐? 회사에 돌아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쭉 가요. 간 다음에
전주 화약 이후에요. 전주 화약 이후 다시 난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우금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주에서, 이제 우금치에서 일본과 접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간은 누구예요? 간은 바로 전봉준이죠, 전봉준. 전봉준이고, 이번에서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설설해요. 뭘 설설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너희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 국왕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하여튼 경복궁 점령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분기점, 2차 농민 봉기의 어떤 그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까지 또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에 대한 중요한 그 키워드들을 한번 또 정리해서 개념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